안녕하세요, 비보이 스틸 박지훈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1990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너무 기니까 줄여서 19이라고 부르도록 해보죠. 물구나무를 서서 도는 기술입니다. 기술 이름이랑 동작이 매치가 잘 안 되죠. 여기 재밌는 설이 있는데요. 1990년대에 만들어져서 1990다 뭐 이렇게 불리는 설도 있고요. 80년대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누군가가 이 기술을 시도하니까 그거는 90년대나 돼야 가능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붙여졌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. 또 하나는 80년대에 이미 이제 이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어떤 시대를 초월한 기술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붙여졌다는 설도 있습니다. 자, 2000는 대략 추측이 되시죠? 1990을 그것조차 뛰어넘는 그런 초월한 기술이라서 그렇게 붙여진 것 같네요. 자,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에 드시는 설을 골라 믿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점은 옛날 선배님들도 이 기술을 아주 무지하게 어렵게 느꼈던 것 같다는 거죠. 자,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그럼 동작의 구조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. 자, 역시 여러분은 스윕, 즉 후리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. 오른다리를 차고요, 왼손을 먼저 짚으면서 반 바퀴 정도 회전을 가하면서 물구나무로 서게 되는데요. 물구나무를 설 때 다리를 활짝 벌리며 마치 물 먹은 스펀지처럼 원심력을 잘 머금은 물구나무 서기를 해줘야 됩니다. 자, 이 원심력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 가지 동작을 한 번에 한순간에 동시에 해야 됩니다. 자, 일단 왼손을 떼면서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른팔이 몸의 중심에 오게끔 살짝 오른쪽으로 밀어주고요. 그러면서 오른팔이 회전축이 되는 거죠. 회전축의 중심이 잘 실리도록 머리도 오른팔에 바짝 붙여줍니다. 그와 동시에 두 다리를 모아주면서 회전 방향으로 몸을 비틀어줍니다. 그럼 넓게 퍼져있던 회전력을 한 곳으로 모아주면서 순간적인 스피드를 내는 거죠.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는 구조는 이렇습니다. 자,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.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. 뭐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이게 제대로 회전을 하질 못합니다. 무엇보다도 기복이 아주 심한 기술이에요. 이 19는 꽤 잘하는 댄서들도요, 방금 3바퀴를 돌았는데 다시 시도하면 한 바퀴밖에 안 되고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. 여러분이 볼펜 같은 거 세워가지고 한 번씩 돌려보세요. 계속 얼마 못 돌고 쓰러지다가 한두 번씩 중심이 잘 걸리면은 꽤 많이 들고 뭐 그럴 때가 있죠. 이 중심이 걸리는 확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에요. 그래서 19의 실력을 가늠하는 데는 평타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. 자, 물론 치코, 뭐 디엔드 같이 10바퀴를 우습게 넘기는 비보이들을 지나서 현재는 말리쉬라는 키즈 비보이는 50바퀴라는 미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는 두세 바퀴만 깨끗하게 돌아도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스페셜한 기술입니다. 일단 이 19는 변형이랄 건 별로 없어요. 두 손을 모아서 도는 2000 정도가 있습니다. 19과 거의 동일하지만 두 손을 모아서 돈다는 점이 다르죠. 역라인이라는 게 있긴 한데요, 이 역방향 파워무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 편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변형은 별로 없지만 이 19을 하는 스타일은 몇 가지 구분을 좀 지을 수가 있습니다. 벌린 다리를 젓가락처럼 모으는 그런 19, 다리를 안쪽으로 모았다가 위로 찔러주는 19, 그리고 저렇게 다리를 뭐 손으로 잡거나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19,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퀴수를 내는 19이 있습니다. 자, 바퀴수를 내는 19은 그 안에서 또 그 방식이 차이를 몇 가지 보이는데요, 맨손바닥으로 하기가 힘들어요. 자, 19을 빠르게 한 3바퀴 정도를 돌면요, 이 바닥에 닿아 있는 손바닥이 아주 뜨거워집니다. 실제로 화상을 입을 것 같아서 더 돌 수 있는 걸 그냥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데 저렇게 10바퀴 이상을 맨손으로 돌면 손바닥이 남아나질 않겠죠. 그래서 아대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하죠. 한 번에 다리를 모아서 꽂는 19과는 다르게 이 바퀴수 19은 앞뒤자, 만자라고도 부르죠. 그런 다리 모양을 만들어서 합니다.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헤드스핀과 비교를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.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회전력을 한 번에 모아서 그 원심력을 소진시켜 버리는 게 그게 일반적인 19이라면, 바퀴수를 낼 때는 그 원심력을 좀 아껴 쓰는 거죠. 속도는 조금 느리게 출발하지만 다리를 천천히 모으는 거예요. 저렇게 만자를 만들어서 다리를 천천히 모으다가 마지막에 헤드스핀 드릴처럼 위로 확 꽂아서 마무리를 짓는 게 두 기술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어차피 저렇게 10바퀴, 20바퀴 도는 사람들은 지구에 몇 명 안 됩니다.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죠. 이 19 그리고 2000가 현대 브레이킹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느냐, 지난 시간에 이 드릴처럼요, 아주 많은 댄서들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. 비보이 윙처럼 화끈하게 순간적인 스피드를 뽐내기도 하고요. 뭐 저렇게 콤비네이션의 마지막에 촤라락 돌면서 마무리를 짓기도 하고요. 19을 돈 다음에 프리즈를 딱 잡는 것도 아주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. 멋진 흐름에 이어서 두세 바퀴 정도 빠르게 19을 꽂아 넣으면 그건 먹힙니다. 자, 50바퀴를 도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해도 여전히 먹혀요. 이 기술 자체가 상당히 신중하고 공을 들여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, 저렇게 정신없이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19을 깨끗하게 꽂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. 독창적인 길에서 이어진 19 두세 바퀴는 배틀에서는 50바퀴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.
이길 수 있겠지? 뭐 아님 말고 뭐 그 저지들이 판단할 문제니까. 마지막으로 나인틴과 2000에 대한 TMI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죠. 맨손으로 했을 때 손바닥이 얼마나 뜨거워지나요? 세네 바퀴 넘어갈 때쯤에 되면요, 끓는 주전자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아 뜨거! 이 정도까지 뜨거워집니다. 실제로요. 왜냐면 저도 느껴봤거든요. 느낌 왕년에 한 번씩 느꼈는데 좀 그립네요. 자, 이게 그렇게 뜨거운데도 계속 연습하고 하다 보면 이 손바닥 껍질이 벗겨지고 그래요. 그게 벗겨지고 아물고 벗겨지고 아물고 하다 보면 이제 굳은 살이 배기는데 좀 나중에는 그 뜨거움 느끼는 게 덜해진다고는 합니다. 머리를 박는 사람도 있고 안 박는 사람도 있다는데요. 맞습니다.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박는 사람이 있고요.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기 손등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심을 잡는 데 있어 자신한테 편한 방법들로 사용들을 합니다. 다만 이 머리를 숙여주는 게 스피드와 중심에 더 유리하다는 게 정설입니다. 나인틴과 2000 중에 뭐가 더 어렵나요? 자, 오늘 나인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, 저희가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. 놓친 부분도 있을 거고요.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른 동작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비보이스틸 박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